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전공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전자에 의한 전류, 전공에 의한 전류 두 가지를 다 합쳐야 전체 전류가 됩니다. 자,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많이 있죠. 자, 이게 포워드 바이스를 가하면 왼쪽으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이게 전류의 길을 하는 것이죠. 자, 전자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왼쪽으로 이동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홀의 이동도 전류에 기여합니다. 홀은 P형 반도체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홀이 많이 있죠. 이 홀이 오른쪽으로 N형 반도체로 확산이 많이 되면 홀에 의한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면 홀의 유입도 증가하고 전자의 유입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이 N형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N형 반도체에서 홀의 농도를 알면 되겠죠. N형 반도체에서 홀의 농도,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홀의 농도로 N형 반도체 홀의 농도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수함수, 컨택 포텐셜의 지수함수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컨택 포텐셜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자,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컨택 포텐셜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VO-VF. 그래서 N형 반도체 홀의 농도하고 P형 반도체 홀의 농도의 B가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 N형 반도체 홀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에서의 홀의 농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P형 반도체에 있는 홀의 농도, pp입니다. 그 값에 대해서 N형 반도체의 홀의 농도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지수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쪽의 홀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 P형 반도체에 많이 있는 홀이 이 장벽을 넘어서 유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홀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홀이 전자하고 재결합을 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N형 반도체의 열평형 상태일 때 홀의 농도, 전압을 가하기 전에 VF가 제로일 때 여기 홀의 농도가 있었죠. 그게 PNO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한 만큼 증가를 하는 겁니다. 요만큼 전류가 결국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PN, 자, N형 반도체 홀의 농도 여기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면 여기 홀들이 넘어오는 게 많아져서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전자 홀의 농도 여기 보이죠? 마이너드 캐리어 홀의 농도 PNO입니다. 거기에 지수 증가 KT분의 QVF, VF가 순방향 바이어스죠. 이 바이어스가 증가할수록 이 지수 함수 값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홀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원래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았을 때 홀의 농도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그거보다도 델타 P만큼 증가합니다. N형 반도체에서 홀의 농도의 증가분이죠. 증가분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되니까 EQVF, KT 요게 PN이죠. PN에서 PNO를 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델타 P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만큼 결국은 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PN 여기 PN의 값은 아까에서 본 식이고요. N타입의 홀의 농도, 그 다음에 N타입의 홀 증가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홀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N타입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P타입에서 넘어온 홀이 여기에 농도가 증가했다가 점점 확산을 하긴 하는데 확산을 하면서 점점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재결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온 홀이 여기에 많은 전자들하고 재결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농도에 분포가 생기죠. 자, 확산이란 건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요 기울기가 급할수록 이동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에다가 확산계수, 여기에 dp라고 표시되어 있죠. p는 홀을 나타냅니다. 홀의 확산계수죠. 홀의 확산계수. 그 다음에 pNO는 그 열평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가하기 전에 홀의 농도였죠.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입니다. LP는 디퓨전 랭스죠. 전공의 디퓨전 랭스. P는 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dp 타우 p, 전공의 라이프타임. 전공이 재결합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수명이죠. 수명.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한 과정은 생략했는데 홀에 의한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의 전류가 전류 밀도죠. 전류 밀도는 주로 J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홀의 전류 밀도는 LP, 홀의 디퓨전 랭스죠. 분의 QDP, PNO. 그 다음에 이러한 지수 함수로 주어지는데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함수죠. 그래서 전공해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평면적으로 보면 자, P형에 있는 많은 전공들,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많은 그러한 반도체입니다. P형에 있는 전공들이 N형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훨씬 많이 넘어가게 되죠. 바이어스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N형에서 전공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았을 때 전공의 농도 PNO보다도 또 지수 함수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으면, 즉 VF가 제로면 PN은 PNO하고 같겠죠. 이 식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에도 전공이 있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 아주 숫자가 작죠. 그래서 그거는 요런동을 하다가 요 공표청으로 넘어온 것만 P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건 바이어스에 무관한 양이 됩니다. 바이어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P형에서 전공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숫자만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홀에 의한 전공에 의한 전류 밀도 여기에 나와 있죠. 홀에 의한 전류 밀도. 자, 전자에 의한 전류 밀도. 앞에서 계산한 거죠. 두 개를 합해야만 전체 다이오드 전류가 됩니다. 단순히 합치면 되죠. 그래서 JP에다가 JN, 전공에 의한 전류, 전자에 의한 전류를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해보면 맨 아래에 있는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밀도 J는 JS에다가 가로 안에 있는 지수함수를 곱한 게 되죠. 이게 다이오드 이퀘이션입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이 식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JS는 여기에 LP분의 QDP PNO 플러스 LN분의 QDN NPO로 계산이 됩니다. 이 식의 자세한 과정은 생략했지만 이 식대로 계산을 하면 맨 밑에 있는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다이오드 전류는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는 그러한 다른 영향들을 또 고려해야 정확한 전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징은 역방향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전류 전압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0보다 클 경우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만 마이너스 전압에 대해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아까 다이오드 이퀘이션에서 VF가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VF가 마이너스로 가면, 자, 여기에 VF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익스포넨셜 값은 0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분모로 가서 마이너스의 분모로 가게 되고 값이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면 값이 제로로 가게 되죠. 그래서 JR, 즉 리버스 커런트는 JS로, 마이너스 JS로 결정이 됩니다. JS는 앞에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일정한 값, 이 바이어스에 무관한 값이 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전압에 관계없이 전류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바로 마이너스 JS로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더 증가하는 방향이 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이 컨택 포텐셜이 줄어들었지만 반대의 전압에 대해서는 컨택 포텐셜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한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잘 보면 여기까지 전자가 가려고 하면 아주 높아졌죠. 거의 전자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전자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홀들이 잔뜩 있지만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넘어가야 될 포텐셜 비례가 매우 높아졌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홀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넘어가는 건 요 드리프트 전류입니다. 마이너티 캐리어들이 결정하는 거죠. 전자들은 열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리버스 바이어스 관계없습니다. 열운동을 하다가 요 공표층으로 넘어온, 확률적으로 넘어온 것들은 바로 쭈루룩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요 전류가 바이어스에 관계없이 있는 것이죠.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공표층으로 들어오면 쭈루룩 미끄러져서 홀이 많은 이 P형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홀의 농도는 매우 작습니다. 여기에 전자의 농도도 매우 작고, 그래서 전류는 매우 작은 값이 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전류가 바이어스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물론 0 근처는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커지게 되면 일정한 값이 되죠. 그러다가 너무 전압이 커지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납니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하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이오드 P형과 N형을 붙여놓은 다이오드의 중간에 공표층이 있고 포텐셜 배려가 생겨져 있죠. 그래서 P형에는 홀이 매우 많습니다. P형에는 홀이 매우 많이 있고 N형에는 전자가 매우 많이 있는데 이 포텐셜 차이, 자, 여기 보면 포텐셜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여기에 잔뜩 있는 전자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잔뜩 있는 전공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저리티 캐리어들이 이동이 안 되는 것이죠. 소수 캐리어들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P타입에 있는 전공, 전자가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요것들이죠. 전자들은 빨간 하수표처럼 열운동을 하다가 일부 공표층으로 간 것들은 이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에서 N타입으로 확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N타입은 전공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소수 캐리어죠. 그래서 N형에 있는 소수 캐리어, 전공들은 열운동을 하다가 공표층으로 들어온 것들은 일렉트릭 필드에서 P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가 전류에 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전류는 바이어스가 너무 커지게 되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너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제너 브레이크다운. 자,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가 아주 커지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여기에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얇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잘 컨트롤해서 이게 아주 얇아지게 되면, 자, 여기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잔뜩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 배려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터널링입니다. 양자역학적인 효과죠. 그래서 이 배리어가 매우 얇아지게 되면, 이 포텐셜 차이가 커지게 되면, 요게 차이가 커지면 요 건너가는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터널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터널링이 일어나게 되면 전자가 건너가니까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전자가 리버스 바이어스 가속이 되면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에너지를 얻게 돼서 충분히 에너지를 얻게 되면 충돌을 해서 격자와 충돌해서 새로운 전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새로 발생된 전자는 또 다른 원자와 충돌해서 새로운 전자를 또 발생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P를 충돌을 해서 이온화시킬 확률이라고 하면 계속 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연쇄 반응의 결과를 다 합하면 생겨난 전자의 농도가 될 텐데, 그래서 요 아래에 정리를 해놨어요. N인분의 Nout. 들어온 전자에서 생겨난 전자의 개수죠. 그게 1-P분의 1. P는 전자가 충돌해서 전자를 만들어낼 확률입니다. 그래서 1-P분의 1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 결합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전자의 가속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충돌해서 전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그게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기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 접합을 하게 되면 중간에 공핍청, 전자나 전공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큰 절연막과 같은 청이 됩니다. P형과 N형은 도핑이 되어 있죠. 도핑이 되어 있으면 저항이 작아서 전극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절연막이 있으니까 이게 전기 용량이 되는 것이죠. 전기 용량. 근데 이 전기 용량은 다이오드에서는 전압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지고 C값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전압을 변화시키면 이 공급층의 폭 W가 변하게 됩니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면 W가 점점 증가합니다. 공급층이 증가하게 되고요.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공급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컨택 포텐셜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W가 증가할수록 이 공급층의 영역이 길어질수록 두 사이의 전압차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할수록 전압차가 증가하죠. 컨택 포텐셜이 증가하고 이 공급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공급층이 증가해야 컨택 포텐셜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공급층이 줄어들면, W가 줄어들면 두 끝단의 전압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 거리가 줄어들면 전압 차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컨택 포텐셜이 줄어드는데 W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 W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W가 변하면 전기 용량의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건데 QNDA, ND는 도너의 농도죠. 도너의 농도. N타입의 도너의 농도. A는 여기 거리죠. 거리. 그 다음에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입니다. 결국은 여기 플러스 전하량이 되는 것이죠. 그건 마이너스 전하량하고 크기하고 부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QNAP, 억셉트의 농도에다가 B의 거리죠. 요거는 같다. 두 개의 전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Q를 없애면 NDA는 NAP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농도에다가 A, 공급층의 거리 A를 곱한 것은 억셉트의 농도에다가 요 B를 곱한 거하고 같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급층의 농도가
도노의 농도가 줄어들면 공기층의 거리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하량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거리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식이죠. 그래서 이 공피층에는 전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요 가장 전기장이 큰 부분은 요 경계면이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하나의 경계면에서 가장 전기장이 크고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건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택 포텐셜은 요 적분, 자, 일렉트릭 필드를 B에서부터 A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전이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은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으로 컨택 포텐셜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2분의 1 A 플러스 밑변이죠. 엡실론 분의 2 ND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죠, 높이. 자, 그래서 컨택 포텐셜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컨택 포텐셜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VO 삼각형의 면적이었죠.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NDA는 NAB라는 관계식. NDA는 NAB. 도내의 농도에다가 A를 곱한 것과 억셉트의 농도에다가 B를 곱한 것은 값이 같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하량하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를 계산할 수가 있죠. B는 A, ND 오브 NA.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러면 A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A는 바로 요 공표창의 폭이죠. A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식이죠. 자, A는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그 안에는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 엡실론은 실리콘의 유전율입니다. 자, V어는 컨택 포텐셜이죠. P형과 N형 사이에 형성이 되는 전이차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NDN에는 도판트의 농도입니다. NN은 억셉트의 농도, ND는 도너의 농도죠. 그래서 A 값을 이 도판트의 농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VO를 알아야겠죠. 컨택 포텐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갖고 살펴보면, 자, P형의 억셉트의 농도 10의 18승, 4 곱하기 10의 18승으로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N형은 10의 16승, 도너의 농도는 10의 많이 작죠. 자, P형의 억셉트 농도가 한 100배 정도 많네요. 자, 16승. 그리고 면적은 2 곱하기 10의 3승, 스퀘어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이오드에서 VO, 컨택 포텐셜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컨택 포텐셜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컨택 포텐셜을 알면, 그리고 이 도펀트의 농도를 알면, 요 공급층의 거리, A, B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 요 접합면에서 가장 전기장이 큰데, 그 FO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FO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컨택 포텐셜을 계산할 때 적용하기 좋은 식은 앞에서 계산한 겁니다. 두 페니 레벨의 차이에서 계산했던 거죠. Q분의 KT로고 NI2분의 NAND로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KT는 40분의 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자, NAND, 도판트와 억셉트 농도는 다 주어져 있죠. 자, NI는 상온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85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 놓으면 P형하고 N형 사이의 전압 차이가 바로 0.85V가 된다는 것입니다. 0.85V. 그래서 VO를 계산한 것이죠. 자, 그래서 VO가 0.85V로 계산이 됐으니까 이 공기층의 폭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층의 폭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값들을 집어넣으면 VO를 계산을 했었으니까 0.85V를 집어넣고, 자, 각각의 농도,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유전율. 자, 실리콘의 유전 상수 11.8로 줬습니다. 다일릭터 산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0.334 마이크로미터가 계산이 됩니다. 이 공필청의 폭 W는 1 마이크로보다도 작은 0.334 마이크로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필청의 폭이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필청의 폭을 계산을 1 마이크로에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자, 이 공필청의 폭은 이 도핑 농도가 증가할수록 줄어듭니다. 도핑 농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A, B를 각각 계산해서 요거 길이 A죠. 요거의 길이 B. 자, 도핑 농도가 크면 요거 줄어듭니다. 작아지고 도핑 농도가 작은 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 B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 식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 0.333 마이크로, B 값은 0.83 마이크로미터로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공필청의 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필청의 전하량을 계산하는 거죠. 전하량은 전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전하 밀도는 억셉트의 농도, 돈의 농도가 결정을 하는데, 자, N형 반도체 쪽을 보면 여기는 돈의 농도가 결정합니다. 돈의 하나의 전하량이 Q죠. 마이너스 Q. 그래서 Q에다가 돈의 농도를 곱하면 전하 밀도가 되고, 부피를 곱하면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단면적, 여기 단면적이 나와 있죠. A에다가 요 XNO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그래서 AXNO에다가 전하밀도 QND를 곱하면 전하량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표시된 여기에 전하량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죠. 자, 단면적 2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스퀘어 센티미터이고, 그 다음에 NA, ND 돈의 농도가 10의 16승이었죠. 10의 16승. 그 다음에 XN0 앞에서 계산한 겁니다. 3.33, 0.333 마이크로였죠. 이렇게 밑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7 곱하기 10승 쿨롱 정도의 전하량이다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량도 똑같습니다.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요 접합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자, 식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NO를 알면 ND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1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센티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요 가운데에서 전기장이 가장 센데 그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을 향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필청의 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필청의 폭은 왜 중요하냐 하면 공필청의 폭이 바로 전기 용량의 값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P형하고 자, N형, 이 도핑된 영역은 저항이 작아서 전극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전극 사이에 공필청은 저런체로 생각하면 되죠. 저런체가 있으면 이게 전기 용량, 캐패시터가 되고, 이 캐패시터의 전기 용량 크기는 이 간격, 공필청의 폭에 의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필청의 폭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쪽, 여기에 공필청의 폭, 앞에서 계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컨택 포텐셜 VO를 알면 각각의 도판트의 농도를 대입하면 공필청의 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VO, 컨택 포텐셜의 함수라는 것에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즉, 컨택 포텐셜이 변하면 공필청의 거리도 변한다는 뜻이겠죠. 공필청의 거리가 변하면 전기 용량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필청의 폭 W는 A 플러스 B이고, 자, 여기 스퀘어 루트 안에 들어있죠. 자, 컨택 포텐셜의 함수입니다. W. 이 W가 전기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전기 용량. 자, 그래서 VO가
이게 바이어스를 가하면 요 VO가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컨택 포텐셜이 외부 바이어스에서 변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가하면 VO가 변동이 생기고 W가 변하고 W가 변하면 전기 용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W가 있고 요 P하고 N은 전극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도핑을 하게 되면 전극처럼 전도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 간격이 W죠. W. 자, W는 요 식으로 계산이 되고 컨택 포텐셜의 함수다. 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하기 전에 이퀄리브리엄으로 되어 있는 건 전압을 가하기 전에 W입니다. W. 그래서 이게 VO, 컨택 포텐셜이죠. 자,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만큼 컨택 포텐셜이 변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W가 변하게 됩니다. 자,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V가 0보다 크니까 VO-V가 줄어들게 되고 W도 줄어듭니다.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W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는 V가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VO-V라면 값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W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면 W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전기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전기 용량은 거리분의 두 전극 간의 거리. 자, 전극 간의 거리는 W죠. 그게 분모에 있고 유전율 엡실론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전극의 면적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C는 W분의 엡실론 A로 주어지게 되고 A는 면적은 일정하죠. 엡실론도 안 변합니다. W만 변하죠. 그래서 바이어스에서 W가 변하게 되면 C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서 전기 용량이 변하는 소자, 그걸 우리가 바락트라고 합니다. 시중에서 이러한 부품들을 구할 수가 있죠. 전압을 가하면 C값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용량은 전압을 가한다고 해서 C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락트는 전압을 가하면 C값이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는 W분의 엡실론 A, C값을 구하는 식이죠. 자, 여기에 W 대신에 이것을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분모에 VO-V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C값이 이 시계에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 C는 외부에서 간 전압의 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자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는 경우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리버스 바이어스가 컨택 포텐셜보다도 아주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다. VR이 VO보다도 매우 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C값을 변화시켜서 공진 주파수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널리 사용이 됩니다. 공진 주파수는 L하고 C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코일하고 캐패시터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공진 주파수를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채널을 선곡할 때는 바로 이 공진 주파수를 변경시켜서 채널을 선곡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주파수가 다른 여러 채널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골라내고자 할 때는 L이나 C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주로 C를 변화시키게 되죠. C를 변화시키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C값을 변화시키려면 예전에는 손으로 돌려야 되죠. 이 극판을 돌려서 C값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걸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 C값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 다이오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L은 고정되어 있고 C값이 리버스 바이어스의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 N은 제조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타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자를 만들 때 공정을 조절하면 이 n 값이 결정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리버스 바이어스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이 2라면 대략 공진 주파수가 리버스 바이어스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VR을 증가시키면 W가 그대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공진 회로입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만 뽑아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L이 여기에 있습니다. L이 있고, 여기도 C도 있는데, 여기에 다이오드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가해주는 바이어스를 변화시키면 여기에 C 값이 변동이 되고, 여기에 공진 주파수가 변동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C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전자적으로 C 값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채널을 선곡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라디오는 전부 다이얼을 우리가 돌렸었죠. 기계적으로 C 값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주보는 극판을 면적을 변화시키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스위치만 누르고 있어도 선곡이 됩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면 C 값이 변동이 되고 공진 주파수가 변동이 되니까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공진 주파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압에 따라 변하는 전기 용량을 활용하는 예를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